2016년 8월 8일입니다. 오후 10시 30분이고요. 거의 24시간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또 더워서 짜증난다. 자, 권 38 송미자세가 제8입니다. 요건 이제 요 송나라의 역사고요. 송나라는 은나라의 후손들이 분봉받은 곳인데 자세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죠. 자, 미자계는 은나라의 왕이었던 을의 큰 아들이며 주왕의 서형이다. 주왕이 즉위한 후 모든 것이 밟지 못하고 정사 또한 음란하며 미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가난하였으나 주왕은 이를 듣지 않았다. 주나라의 서백 창이 덕치를 수행하여 기나라를 멸망하자 조이는 그 화가 장차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이것을 주왕에게 고하였다. 조이라는 것은 은나라 주왕의 대신이랍니다. 주왕이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것은 곧 천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미자는 주왕이 끝내 끼어칠 수 없다고 여겨 목숨을 끊으려고 작정하였다. 그러나 수도를 떠난 후에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어 이에 태사와 소사에게 물어 말하기를 태사는 큰 스승, 소사는 작은 스승. 이름만 가지고 가면 그렇고요. 실제로는 삼공 중의 하나이고요. 태사는 기자를 의미합니다. 소사는 삼고경 중의 하나인데 요거는 비관을 가리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자가 이제 기자하고 비관하고 상의한 거예요. 자, 물어서 말하기를 은나라는 밝은 정치를 가지지 못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조께서 은나라의 탕왕을 얘기합니다. 은탕이 은탕. 시조께서 세상에 여러 공업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주왕은 술에 푹 빠져 아녀자만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탕의 덕정을 어지럽히고 또한 무너뜨렸습니다. 은나라 왕실의 사람들은 노소들을 막론하고 모두 초야에서 도둑질하기를 좋아하며 또한 내란과 전란을 일으키기를 좋아합니다. 조정 대신들은 서로 본받아 법도가 없으며 모두 죄를 지어도 언제나 잡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인데요. 이에 일반 백성 또한 더불어 무리지어 서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은나라의 전장제도는 모두 상실되려 합니다. 마치 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나루터와 물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전장제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은나라가 마침내 망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듯 합니다. 라고 하고는 다시 말하기를 태사, 소사, 내가 달리 나설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파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대들이 나를 이끌어줄 좋은 생각을 가지지 못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태사가 말하기를 왕자님, 하늘이 엄중히 재앙을 내려 은나라를 멸하고자 해도 주왕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더군다나 원료들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은나라의 백성들조차도 천지신명에 대한 제사를 경시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금 진실로 나라를 다스려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만약 죽어서도 끝끝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떠나는 편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자 미자는 도망가게 되었다. 기자는 주왕의 친척이다. 주왕이 상아젓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기자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귀한 거니까요. 그가 이미 상아젓가락을 사용한 이상 틀림없이 옥잔을 사용할 것이고 옥잔을 사용하면 곧 먼 지방의 진귀하고 기이한 기물을 사용하려 될 것이다. 정차 수레와 말 그리고 궁실의 사치스러움이 이것으로 시작하여 진정시킬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과연 주왕이 황음하고 방중해지자 이에 기자가 간악이었으나 듣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가히 떠나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하자 기자가 다시 말하기를 신하된 자가 가나했으나 듣지 않는다고 하여 떠나버리면 이것은 군주의 과실을 축혀주는 꼴이 되고 다 자신도 백성들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되니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척하다가 잡혀서 노예가 되었다. 그는 풀려난 후에 마침내 숨어 살면서 검은고를 두드리며 스스로 슬픔에 잠기니 이것을 전하여 기자조라고 불렀다. 조라는 게 아마 뭐 음악 이름이겠죠. 기자조, 기자의 음악. 왕자 비간 역시 주왕의 친척이다. 기자가 주왕에게 간하했으나 듣지 않자 물러났으나 결국 노예가 되는 것을 보고 군주가 과실이 있어도 사력을 다해서 간쟁하지 않는다면 백성들만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고는 직접 주왕에게 달려가 가다니 주왕이 놓아야 말하기를 나는 성인의 마음에 7개의 구멍이 있다고 들었던데 과연 정말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며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마음이라 번역하는 게 아니고 심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맥락이 맞습니다. 라고 하며 비간을 죽이고 가슴을 열어 심장을 들여다보았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역이겠지. 미자가 말하기를 부자간에는 고륙의 정이 있고 군신간에는 도의로 맺어져 있습니다. 고로 부친이 과실이 있으면 자식된 자가 여러 차례 간할 것이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따라다니며 통곡하면 되지만 신하된 자가 여러 차례 간하여도 군주가 듣지 않는다면 그 도의에 따라 떠나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태사 소사들이 미자에게 떠날 것을 고하니 미자는 곧 떠나버렸다. 주나라의 모왕이 주왕을 정벌하여 은왕조를 무너뜨리자 미자는 종묘안에 제기를 가지고 모왕의 영문으로 가서 상의를 먹고는 손을 등 뒤로 묶게 한 후 왼쪽으로는 사람을 시켜 양을 끌게 하고 오른쪽으로는 사람을 시켜 띠를 주게 하고는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나아가 무왕에게 고하였다. 이에 무왕은 미자를 석방하고 아울러 미자의 자귀를 종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었다. 무왕은 주왕의 아들 무경 녹보로 하여금 은왕조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고 관숙과 채숙으로 하여금 그를 보조하게 하였다. 무왕이 은왕조를 멸망시킨 이후 기자를 방문하였다. 무왕이 이르기를 하늘은 묵묵히 하계의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아래 세상의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또한 서로 화목하게 하는데 과인은 오히려 하늘이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그 상도의 순서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기자가 대답하였다. 예전에 곤이 홍수를 막으면서 오행의 질서를 어지럽히니 하늘이 이에 크게 놓아여 큰 법칙 9가지를 주지 않자 상도가 이로 인해 깨져버렸습니다. 상도라는 것은 장사꾼의 도가 아니고 항상 된 도, 그냥 진리, 일종의 진리, 도, 법칙, 자연스러움. 자, 곤이 벌을 받아 죽자 우가 그의 일을 이어받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하늘은 큰 법칙 9가지를 우에게 주니 상도가 다시 순서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오행이고 둘째가 오사이고 셋째가 팔정이고 넷째가 오기이고 다섯째가 환극이고 여섯째가 삼덕이고 일곱째가 계의이고 여덟째가 서징이고 아홉째가 오복을 누리는 것과 육극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전부 다 모르셔도 됩니다. 각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행은 우주간에 쉬지 않고 운행하는 5가지 원소, 오사는 군주가 주의해야 될 5가지 일, 팔정은 군주가 백성을 다스릴 때 행해야 할 8가지 주요한 정책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몰라도 요걸 읽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해력만 갖고 있으면요. 오행은 첫째가 수, 둘째가 화, 이 다 나오네요 뒤에. 첫째가 물, 둘째가 불, 셋째가 나무, 넷째가 금, 다섯째가 흙입니다. 물은 만문을 기름지게 하며 또한 아래로 흐르고 불은 불꽃을 왕성하게 하여 또한 위로 솟고 나무는 굽기도 하고 또한 물기도 하며 곧기도 하며 쇠는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고 흙은 씨를 뿌리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아래로 흘러 기름지게 된 것은 짜고 불꽃이 위로 솟아 왕성해진 것은 쓰고 나무가 굽기도 하고 곧기도 한 것은 시고 쇠가 마음대로 변형된 것은 맵고 흙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한 것은 답니다. 오사는 첫 번째가 모, 두 번째가 언, 셋째가 시, 넷째가 청, 다섯째가 사고입니다. 몸가짐은 공손해야 하고
말씨는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찰력은 명확해야 하고, 청취력은 분명해야 하고, 사고력은 예리해야 합니다. 몸가짐이 공손하면 마음은 엄숙해지고, 말씨가 따를 수 있도록 되면 잘 다스릴 수가 있고, 관찰력이 명확하면 지혜롭게 되고, 청취력이 부족하면 분명하면 계책이 따르기 마련이고, 사고력이 예리하면 성스럽게 됩니다. 팔정은 첫째가 식이고 둘째가 화이고, 그냥 내가 번역해서 바로 얘기해 줄게요. 첫째가 먹을 것, 둘째가 재물, 셋째가 사라는 게 이게 뭘까? 제사, 넷째가 사공, 성곽을 관리하고 주택을 건축하는 일이랍니다. 사공이고, 다섯째가 사도이고, 사도는 교육입니다. 여섯째가 사구이고, 사구는 형벌입니다. 일곱째가 빈입니다. 빈은 제후들의 천자비하를 관장하는 일이랍니다. 손님이란 의미예요. 여덟째가 사입니다. 군사를 훈련시켜서 보국안민을 유지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기는 첫째가 새이고, 둘째가 월이고, 셋째가 일이고, 넷째가 성신이고, 다섯째가 역수입니다. 새는 우리가 아는 그 1년, 해가 색이고요. 둘째가 월이다, 달. 셋째가 일, 날, 하루. 넷째가 성신이다. 성신이라는 거는 28수의 규칙. 그러니까 28수라는 게, 옛날 중국인들은 하늘을 28방으로 나누고 거기 각각의 별들, 으뜸되는 별들을 이제 28수라 그랬거든요. 잠깐만요. 역수라는 거는 역법을 의미합니다. 잠시만요. 자, 계속 읽어보죠. 오기는 첫째가 읽었고, 환극은 군주가 정교를 시행하기 위해 세운 준칙을 말하는데, 때가 되어 오복의 도를 구하여 백성들에게 시행하면 백성들은 왕의 준칙을 따르게 되고, 또한 왕께서는 준칙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 엄청 오랜만에 이렇게 긴 말을 읽네요. 정말 재미없는 말이다. 그리고 또한 왕께서는 준칙을 어떻게 유지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해 백성들은 사악한 봉당의 풍조를 가지지 않게 되며, 또한 굴종하고 결탁하는 행위도 하지 않게 되어 모두 왕께서 세운 그 준칙을 지키게 됩니다. 무릇 그 백성들은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며 아울러 몸가짐도 갖추니 왕께서는 응당 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준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왕께서는 응당 그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왕께서는 환한 얼굴과 기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본인 스스로 미덕을 애호한다고 하는 자에게는 장록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께서 세운 준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장록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호라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하고, 권세가와 같은 고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이 있고 아울러 신철력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게 한다면 국가는 창성할 것입니다. 무릇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부를 주고 선한 도로서 잘 접대해야 합니다. 만약 왕께서 정직한 사람들을 국가에 잘 이용하지 못하면 그들은 죄를 범한 것처럼 가장하여 왕을 떠날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왕께서 장록을 하사하신다면 왕의 행위를 죄악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사적인 것에 치우치지도 않고 간사한 것에 기울지도 말며, 이 말이 끝나지가 않네요. 오직 성왕의 정의만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편애하지도 말고 오직 성왕의 정도만을 준수해야 합니다. 악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성왕의 정도만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적인 것에 기울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성왕의 길은 넓어집니다. 사적인 것에 기울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성왕의 길은 평탄해집니다. 배반하지 말며 간사한 것으로도 기울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성왕의 길은 정직해집니다. 군주된 자는 준칙을 지키는 자들을 모아야만 하고 신하된 자는 준칙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군주는 준칙에 따라 행하고 또한 신하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전하게 하여 이로써 백성들을 교육하면 곧 천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릇 백성들은 준칙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군주가 그것을 받아들여 실행하면 곧 천자가 되어 그 광휘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천자는 백성들의 보모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천하의 성왕이 되는 것입니다. 삼덕은 첫째가 정직이고 둘째가 강극이고 셋째가 유국입니다. 천하가 평안하면 정직으로 가르치고 내 천하가 강포하여 불순하면 강으로서 다스리고 천하가 화순하면 유로서 다스립니다. 깊이 숨겨진 음모는 강으로서 극복하고 고명한 군자들은 유로서 다스립니다. 그리하여 군주는 장록과 포상을 공정하게 내리고 형벌 또한 공정하게 내리며 좋은 음식도 즐깁니다. 그러나 신하는 장록과 포상을 내리지 않으며 형벌 또한 내리지 않으며 좋은 음식을 즐기지 못합니다. 한매자에서 자주 보던 얘기가 여기 나와 있네요. 신하가 만약 장록과 포상을 내리고 형벌 또한 내리며 좋은 음식도 즐긴다면 그 해는 집안에 맺힐 것이며 그 흉은 나라에 미치게 되어 관리들은 모두 부정을 저지르며 백성들은 각자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았죠. 개인은 복과 서에 정통한 사람들을 뽑아 관리로 임용하며 그들에게 복과 서를 행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우선 복을 보면 어떤 것은 비가 내리는 모양이고 어떤 것은 비가 그쳐 구름이 위에 떠있는 모양이고 어떤 것은 뜬구름이 이어지는 모양이고 어떤 것은 안개 모양이고 어떤 것은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침범하는 모양입니다. 다음으로 설을 보면 내괴가 있고 또한 외괴가 있으니 이것은 모두 7가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복점은 5가지이고 서점은 2가지인데 이것을 추정하고 또한 변화시켜 기륭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귀복과 점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복수의 관직이 임명되는데 만약 세 사람이 귀조와 괴상을 판단하게 된다면 즉 의견이 같은 두 사람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왕께서 큰 의문이 생기면 내심 깊이 생각한 뒤 관원들과 의논하고 그 연후의 백성들과 토론을 벌이고 마지막으로 다시 귀복과 점괘를 쳐봅니다. 왕께서 찬성하시면 귀복도 찬성하는 것이고 점괘도 찬성하는 것이고 관리들도 찬성하는 것이고 백성들도 찬성하는 것이니 이것을 일컬어 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왕 스스로도 강해지고 자손들 또한 흉성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대길인 것입니다. 만일 왕께서 찬성하시고 귀복도 찬성하며 점괘도 찬성하는데 관리들이 반대하고 백성들이 반대해도 길리인 것입니다. 만약 관리들이 찬성하고 귀복도 찬성하며 점괘도 찬성하는데 왕께서 반대하시고 백성들이 반대해도 길리인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찬성하고 귀복도 찬성하며 점괘도 찬성하는데 왕께서 반대하시고 관리들이 반대해도 길린 것입니다. 만약 왕께서 찬성하시고 귀복도 찬성하는데 점괘가 반대하고 관리들이 반대하며 백성 또한 반대하면 안으로는 길리나 밖으로는 흉험이 따릅니다. 만일 귀복과 점괘가 모두 사람들의 의견과 상반된다면 조용히 지낼 때는 길리나 거동만 하면 반드시 흉험이 따르게 됩니다. 아직 기자의 말을 다 읽지도 못했는데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서징은 혹 비가 오고 혹 맑고 혹 따뜻하고 혹 한랭하고 혹 바람이 부는 그러한 징조를 말하는데 이 5가지 종류의 기상이 모두 구비되고 영표 새끼 아무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내가 니 때리는 것처럼 새끼 그렇게 짖어.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니한테 뭐라고 생각했어 임마 나한테 내가 자 그런 징조를 말하는데 이 5종류의 기상이 모두 구비되고 또한 그 순서에 따라 진행되면 모든 초목은 어김없이 무성해집니다. 그중 어느 한 기상이라도 과다해지면 곧 흉제가 따르고 아울러 부족해도 역시 흉제가 따릅니다. 아름다운 행위의 징표로 말하자면 군주의 자태가 경건하고 엄숙하면 빗물이 때맞춰 만물을 기름지게 하고 군주의 정치가 맑고 밝으면 햇빛이 대지를 비추고 군주의 두뇌가 맑고 지혜로우면
기후가 때맞춰 따뜻해지고 천자의 생각이 또한 좋은 모략을 갖추고 있으면 때맞춰 추위가 다가오고 군주의 정리가 통달해 있으면 때맞춰 바람이 생깁니다. 추악한 행위의 징표로 말하자면 군주의 행위가 광망하면 자주 비가 내리고 천자의 행위가 주제 넘으면 자주 가뭄이 생기고 군주가 향락에 안주하면 자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군주가 행하는 일이 성급하면 자주 추위가 찾아들고 군주의 마음이 어두우면 자주 바람이 붑니다. 몰아칩니다. 군주의 직책은 대단히 중요하여 1년을 위주로 하고 대신들은 각자 직책이 있어 한 달을 위주로 하고 여러 백관들은 다시 그 직책을 나누어 하루를 위주로 합니다. 연월일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백곡이 풍성하게 되고 정치 또한 밝아지며 어진 신하들은 그 명성을 드높여 국가는 안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연월일이 어긋나게 움직이면 백곡이 보잘것없이 되고 정치 또한 어두워지며 어진 신하들은 숨게 되어 국가는 안녕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백성은 곧 여러 벌들과 같습니다. 별들 중 어떤 것은 바람을 좋아하고 어떤 것은 비를 좋아합니다. 해와 달의 운행에는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는 것처럼 각각 상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이 만약 별을 만나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게 됩니다. 오복은 첫 번째가 수이고 두 번째가 부이고 세 번째가 강령이고 네 번째가 유호덕이고 다섯 번째가 고종명입니다. 육국은 첫 번째가 흉과 단 그리고 절이고 둘째가 질이고 셋째가 우이고 넷째가 빈이고 다섯 번째가 악이고 여섯 번째가 약입니다. 기자가 두 번 얘기하면은 내 성대가 작살날 건데요. 거의 송미자 세가의 반이 기자의 헛소리네. 이런 말들이 어떻게 의미가 없겠습니까마는 지리멸렬하잖아요. 돈은 간단한 데 있거든요. 그지 양파야. 그리하여 모왕은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 조선에 봉하였다. 말이 됩니까? 그를 신하의 신분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 이후 기자가 주왕을 배할하기 위해 옛 음나라의 도읍지를 지나다가 공실은 이미 파괴되어 옛 음나라의 도읍지는 여기 조가 쪽에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이제 요 지역이죠. 공실은 이미 파괴되어 거기에 곡식이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내심 슬픈 생각이 들어 소리내어 울고 싶었으나 망설여지는 바가 있었고 울먹이자니 아녀자의 꼴이 된 듯하여 빅수라는 시를 지어 그것을 노래하였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보리는 잘 자라니 그 끝이 뾰족하고 벼와 기장은 싹이 올라 파릇하구나. 개구쟁이 어린애야 나하고는 사이좋게 지냈더라면. 소위 개구쟁이 어린애는 바로 상나라의 주왕을 가리킨다. 한나라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는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무왕이 죽고 성왕이 아직 어리니 주공단이 대신하여 정사를 처리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관숙과 최숙이 주공에게 회의를 품고 무경과 더불어 난을 일으켜 성왕과 주공을 습격하려 했다. 이에 주공은 성왕의 명령을 받들어 무경을 추살하고 관숙을 살해하였으며 최숙을 추방하였다. 이리하여 미자계를 은왕조의 후사로 대체하여 조상의 제사를 모시게 하였다. 이에 미자는 미자지명이라는 글을 지어서 상서의 편명이랍니다. 이 뜻을 널리 알리고는 송나라를 건국하였다. 이제 드디어 송세가에 드디어 송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씨발, 내가 지금 더워서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미자는 본래 인자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무경을 대신할 수 있었고 은나라의 유민들 또한 그를 대단히 사랑하고 존경하였다. 미자 개가 죽고 그의 동생 연을 내세웠으니 그가 바로 미중이다. 미중이 죽고 나서 다시 그의 동생 송공개가 즉위하였다. 송공개가 죽자 아들인 정공신이 즉위하였다. 정공신이 죽자 아들인 민공공이 즉위하였다. 민공공이 죽자 동생인 양공희가 즉위하였다. 이 양공은 그 양공이 아닙니다. 송양진 할 때 그 양공이 아니에요. 한자가 다릅니다.
양공이 즉위하자 민공의 아들인 부사가 양공을 살해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르면서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즉위해야지 라고 했다. 이가 바로 여공이다. 여공이 죽자 아들인 희공이 즉위하였다. 희공 17년 주나라 여왕이 채 땅으로 달아났다. 공화정치죠. 28년 희공이 죽고 아들인 해공한이 즉위하였다. 해공 4년 주나라 선왕이 즉위하였다. 30년 해공이 죽고 아들인 애공이 즉위하였다. 애공이 원년에 죽자 아들인 대공이 즉위하였다. 대공 29년 주나라 유왕이 견용에게 피살되었고 진나라가 제후의 열에 오르게 되었다. 여기서 진나라는 요진나라죠. 서주동주 교책입니다. 34년 대공이 죽자 아들인 무공 사공이 즉위하였다. 무공이 딸을 낳았는데 그녀는 노나라 해공의 부인이 되었고 노나라 환공을 낳았다. 18년 무공이 죽자 아들인 선공 역이 등위하였다. 선공에게는 태자 여이가 있었다. 19년 선공의 병이 위중하게 되자 그의 동생 화에게 양위하려고 하면서 말하기를 부친이 죽으면 아들이 계위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계위하는 것은 천하가 다른 도리이다. 고로 과인은 화를 이 나라의 군주로 내세우겠노라 라고 했다. 화는 여러 번 사용하였으나 자기 동생이죠. 결국은 물려받았다. 선공이 죽고 동생인 화가 즉위하니 그가 바로 목공이다. 목공 9년 병이 중해지자 대사마 공보를 불러 말하기를 선군이신 선공은 태자 여의를 두고도 왕위를 과인에게 양위하였으니 과인은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인이 죽은 후 반드시 여의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라고 하자 공보가 이르기를 대신들은 모두 공자 풍을 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목공이 말하기를 풍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과인은 성공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자기 형하고의 의리를 지키는 거죠. 이리하여 목공은 아들인 풍을 정나라로 옮겨가 살게 하였다. 정나라는 이웃나라. 자, 사고의 기운이 보이죠? 나는 느껴지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경진일에 목공이 죽자 형 선공의 아들인 여의가 즉위하였으니 그가 바로 상공이다. 군자가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송나라 선공은 가히 지인이라고 칭찬할만 하구나. 그의 동생은 군주를 하여 도의를 온전히 하였고 또한 그의 아들이 다시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으니라고 하였다. 상공 원년 위나라의 공자 위나라의 공자 주우가 군주인 완을 시해하여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르고는 제후들을 끌어들이려고 사람을 송나라에 파견하여 이르기를 요거는 위강숙 세가를 보십시오. 송나라의 공자풍이 정나라에 있으니 틀림없이 난을 일으킬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그를 토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하자 이에 송나라는 승낙하고 주와 더불어 정나라를 토벌하여 동문까지 이르러서는 돌아왔다. 2년 정나라가 송나라를 토벌하자 그 보복으로 동문에서 또 한 차례 전쟁을 치렀다. 이후에 제후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송나라를 침략하였다. 9년 대사마 공보가의 처는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녀가 외출하였다가 길에서 태제 화독을 우연히 만났는데 화독? 이 사람 들어봤는데? 화독은 대단히 기뻐하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화독은 공보의 처를 탐내어 사람을 시켜 나라 안에 소문을 퍼뜨리기를 상공이 즉위한 지 10년이 채 못 되었는데 11차례의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은 모두 공보가가 조성한 것이니 공보가가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 공보가라고 되어 있네요. 공보가가 사람 이름이죠. 공보가가 조성한 것이니 나는 그를 죽여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자 한다 라고 했다. 이해 노나라는 그들의 군주인 은공을 살해하였다. 10년 화독은 공보가 아닌가? 아무튼 공보라고 합시다. 공보를 공격하여 죽이고 공보의 절을 빼앗았다. 상공이 이에 노하자 화독은 상공마저 살해하고 정나라로 가서 목공의 아들인 풍을 맞아들여 군주를 내세웠으니 그가 바로 장공이다. 여러분 개막장이 냄새 난다고 했죠, 그죠? 장공 원년 화독이 국상이 되었다. 재상입니다. 9년 정나라의 제중은 대부라네요. 대부. 제중을 잡아들이고 돌을 옹립하여 정나라의 군주를 삼으려 하였다. 이에 제중이 승낙하자
마침내 도를 옹립하였다. 19년 장공이 죽자 아들인 만공첩이 즉위하였다. 민공 7년 민공입니다. 민공첩이 즉위하였다. 민공 7년 제나라 황공이 즉위하였다. 9년 송나라의 수재, 그러니까 홍수 같은 거요, 수재가 발생하였는데 노나라는 장문중을 파견하여 수재를 위문하게 하였다. 민공은 자신을 책하여 말하기를 내가 귀신을 잘 섬기지 못하고 정치가 또한 밟지 못해서 수재가 발생하였다 라고 하자 장문중이 이 말을 칭찬하였다. 이 말은 곧 공자 자어가 민공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공자 자어는 송나라 선공의 아들이랍니다. 자, 10년 여름 송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여 승구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노나라는 송나라의 남궁만을 생포하였다. 송나라는 여기 있고요, 노나라는 여기 있죠. 둘이 싸웠다 라고 하네요. 송나라 사람들이 남궁만을 석방해줄 것을 간청해서 결국은 남궁만이 송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 11년 가을 민공과 남궁만이 사냥을 떠나는데 길을 다투다가 남궁만이 싸움을 벌이니 민공이 화를 내며 그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이전에 과인은 그대를 존경하였지만 그대는 지금 노나라의 포로이다 라고 하자 본래 힘이 대단히 세었던 남궁만은 이 말에 빡치고는 몽택에서 바둑판으로 민공을 쳐 죽였다. 대부 구목이 이 사건을 전해 듣고 무기를 들고 민공의 방문에 도달하자 남궁만이 먼저 구목을 치니 구목은 이가 문짝에 부딪혀 죽었다. 이리하여 남궁만은 태제 화독을 죽이고 공자 유를 내세워 군주를 삼았다. 몇 명의 공자들은 소로 도망하고, 소라는 것은 뭐 지명이겠죠. 상구 남쪽이라네요. 자, 라솔라님 안녕하세요. 상구가 여기입니다. 요 남쪽에 어디 땅이 있었나 보네. 자, 소로 도망하고 공자 어설은 박으로 도망하였다. 남궁만의 동생인 남궁우는 박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겨울 소지역의 사람들과 송나라의 도읍에 있던 공자들이 함께 남궁우를 공격하여 그를 살해하였고 또한 송나라의 세군주인 유를 살해하고 민공의 동생인 어설을 옹립하였으니 그가 바로 환공이다. 남궁만은 진나라로 도망갔다. 진나라는 바로 옆에 있는 요나라입니다. 마음속의 고향이라고요? 그렇게 고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송나라 사람들이 진나라에 뇌물을 보내어 부탁하니 이에 진나라 사람들은 곧 여자를 보내어 좋은 술로 써 남궁만을 취하게 하였다. 그 연후에 가족으로 그를 묶어서 송나라로 돌려보냈다. 송나라 사람들은 남궁만을 썰어 고기장에 절였다. 환공 2년 제후들이 송나라를 토벌하려고 수도 근교까지 공격하고는 돌아갔다. 2년, 3년 제환궁은 패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패자라고. 23년 위나라 사람들은, 위나라는 여기 있는 요 위나라요, 위나라 사람들은 제나라로 와서 위나라 공자인 회를 맞이하여 위나라 군주를 세웠으니 그가 바로 위나라 문공이다. 문공의 여동생이 송나라 황공의 부인이다. 진나라 목공이 즉위하였다. 여기서 진나라에서 목공이 즉위했답니다. 30년 황공의 병이 위중해지자 태자인 자보가 그의 서형인 모기로 하여금 군주의 자리를 계승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황공은 태자의 뜻이 도의에 맞다고 여겼지만 결국은 따르지 않았다. 31년 봄 황공이 죽자 태자 자보가 즉위하였으니 바로 그가 양공이다. 이 양공이 바로 소양지에 나오는 그 양공입니다. 그의 서형 모기를 국상으로 삼았다. 황공이 안장이 되지도 황공이 그러니까 무덤에 안장되기도 전에 제나라 황공이 규구에서 제후들과 화합하니 양공은 곧 나아가 회맹에 참가했다. 양공이 황공을 따랐어요. 잘 따랐어요. 자, 양공 7년 송나라의 땅에 유성이 빛처럼 떨어졌고 빗방울도 뒤섞여 함께 떨어졌다. 여러분, 이거는 천문학적 현상입니다. 여섯 나라의 익조가 뒤로 날아가니 그것은 바람이 너무 세고 빨랐기 때문이다. 8년 제나라 황공이 죽자 송나라는 회맹을 소집하고자 했다. 12년 봄 송나라 양공은 녹상에서 회맹을 소집하여 제후들로 하여금 그를 옹호해줄 것을 초나라에 요구하니 초나라 사람들은 이에 승낙하였다. 공자 모기가 가나여 말하기를 작은 나라가 다투어 회맹을 주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도 양공은 듣지 않았다. 야심이 있었던 거죠.
가을 제후들이 우에서 송양공을 만나 동맹을 맺으니 모기가 말하기를 장차 화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군제 욕망이 너무 지나치니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과연 초나라는 송나라 양궁을 체포하고, 초나라는 여기 있는 요 나라죠. 큰 나라지. 송나라 양궁을 체포하고 송나라를 토벌하였다. 겨울 제후들이 박에서 집회를 가지자 초나라는 송나라 양궁을 석방하였다. 자화가 말하기를 그 화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라고 했다. 30년 여름 송나라가 정나라를 공격하니, 이웃나라네요. 정나라를 공격하니 자화가 말하기를 그 화가 바로 여기에 있도다 라고 하였다. 가을 초나라가 송나라를 토벌하면서 정나라를 구원하려고 하였다. 이에 양공이 응전하려고 하자 자화가 가나에 말하기를 하늘이 상왕조를 포기하는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절대로 아니 됩니다 라고 하였다. 11년 겨울 양공은 초성왕과 홍수에서 교전하였는데 초나라 군사가 미처 강을 다 건너지 못하였을 때 모기가 말하기를 초나라는 병사가 많고 우리들은 병사가 적으니 그들이 강을 완전히 건너지 못한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양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나라 병사가 이미 완전히 강을 건너긴 하였으나 전열을 채 갖추지 못했을 때 모기가 다시 말하기를 지금 공격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자 양공이 말하기를 그들이 전열을 갖추기를 기다리세 라고 하였다. 초나라 사람들이 전열을 다 갖추고 난 뒤 송나라 사람들은 비로소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게 바로 송양지인이죠. 이에 송나라 군단은 크게 패하였고 양공은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송나라 사람들은 모두 양공을 원망하였다. 양공이 말하기를 군자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그를 공궁에 빠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전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공격하지 않는 법이다 라고 했다. 자화가 말하기를 전쟁을 하면 승리를 얻는 것이 공적인데 어찌 실제와 동떨어진 공담만을, 그러니까 텅 빈 헛소리만을 늘어놓으십니까? 주군의 말씀대로라면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지 어찌 전쟁을 치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로써 초나라 상황이 정나라를 공해주니 정나라는 술과 음식으로서 그를 정중히 대접하였다. 성왕은 그곳을 떠날 때 정나라 군주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돌아갔다. 이야,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겼네요. 숙첨이 말하기를 성왕은 초나라 성왕은 애를 알지 못해서 일생을 곱게 마칠 수 없을 거야. 향연의 예를 받고 마지막에는 남녀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폐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라고 했다. 이해 진나라 공자 중이가, 진나라의 나중에 이제 문공이죠. 요 진나라의 중이가 송나라를 지나고 있었는데 양공은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 진나라의 원조를 얻고 싶어 했기 때문에 중이를 융성하게 대접하고는 20승 즉 80여 필의 말까지 선물하였다. 14년 여름 양공이 홍수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발병하여 죽었으니 그의 아들인 성공 왕신이 즉위하였다. 아, 목이 너무 아픈데요. 아까 기자 그 새끼 말 때문에 기자 말이 뭐 의미 있는 말도 아닌데. 자, 성공 원년 진나라 문공이 즉위하였다. 3년 성공은 초나라와의 맹약을 배반하고 진나라와 친하게 지내는데 이것은 양공이 진나라 문공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4년 초나라 성왕이 송나라를 토벌하니 송나라는 위급함을 진나라에 알렸다. 5년 진나라 문공이 송나라를 구원하니 이에 초나라 군사는 퇴각했다. 요 당시에 진나라하고 요진나라하고 초나라가 거의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계속 치고받고 싸움이 일났었는데 그 주요 전장이 어디였냐면 정나라하고 송나라였어요. 채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가끔 치고받았어요.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5년 이거 했고 9년 진나라 문공이 죽었다. 11년 초나라의 태자 상신이 그에 붙인 성왕을 살해하여 그 자리에 올랐다. 16년 진나라 목공이 죽었다. 목공은 여기요 진나라죠.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17년 성공이 죽었다. 성공의 동생인 어는 태자와 대사마 공손고를 죽이고 스스로 제후가 되었다. 송나라 사람들은 연합하여 제후인 어를 죽이고 성공의 작은 아들인 저구를 옹립하였으니 그가 바로 소공이다. 소공 4년 송나라는 장구에서 장적의 연사와 싸워 이겼다. 7년 초나라 장왕이 즉위하였다. 9년 소공이 정도를 가지 못하자 나라 사람들은 그를 떠받들지 않았다. 소공의 동생 포는 재능과 덕행이 뛰어났고 선비들을 겸양으로 대할 줄 알았다. 원래 양공의 부인은 공자포와 개인적으로 통하고 싶으나 공자포가 허락하지 않자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를 도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한 대부 화원으로 하여금 추천도록 하여 그를 우사로 삼았다. 소공이 사냥하러 나가자 양공의 부인 왕희는 위백을 파견하여 소공 저구를 공격하여 살해하였다. 이에 동생 포가 즉위했으니 그가 바로 문공이다. 송나라 문공 원년 진나라는 제후들이 끌고 송나라를 토벌하여 소공을 시해한 것에 대해서 견책하였다. 그러나 문공이 이미 정식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력을 철수하였다. 2년 소공의 아들이 문공의 친동생인 수하, 무공, 목공, 대공, 장공 그리고 황공의 후손들을 믿고 난을 일으키자 문공은 그들을 모두 죽이고 무공과 목공의 후손들을 내쫓아버렸다. 4년 봄 초왕은 정나라로 하여금 송나라를 토벌하게 하였다. 송나라는 화원을 대장으로 파견하여 대항하게 했으나 정나라는 송나라를 싸워 이겨 화원을 포로잡았다. 교전이 벌어질 무렵 화원은 양을 잡아 군사들에게 먹도록 주었으나 그의 마부가 양고기 국을 먹지 않았다. 이에 기분이 상한 화원이 바로 정나라의 군사들을 향하여 돌진하도록 하니 송나라 군사는 크게 패하였고 이 미친놈 아닙니까? 또한 정나라의 군사들에게 화원은 포로로 잡혔다. 그러나 송나라는 병거 백승과 문마는 이제 좋은 말 400필로 화원과 교환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보내기도 전에 화원은 송나라로 도망쳐 돌아왔다. 14년 초나라 장왕은 정나라를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정나라의 군주가 초나라에 투항하니 초나라는 포위를 풀고 떠났다. 지금 보면은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계속 이 중간 지방에 있는 정나라하고 송나라 계속 깔짝깔짝거리고 있죠, 그죠? 계속 그럴 겁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저 지방이 일종의 세력이 맞물리는 상충지역이었던 거예요. 16년 초나라의 사자가 송나라를 지나고 있는데 송나라는 초나라와의 옛 원수지간인지라 초나라의 사자를 억류하였다. 9월 초나라 장왕은 송나라의 도읍을 포위하였다. 17년 초나라가 송나라의 도읍을 5개월간이나 포위하고도 풀지 않자 송나라의 도성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게 되어 다급해지자 화우는 밤에 비밀리에 초나라의 주장 자반과 회담하였다. 자반이 장왕에게 이 일을 구하니 장왕이 묻기를 성안이 어떠하답니까? 라고 하자 자반이 말하기를 사람의 뼈를 쪼개 밥을 짓고 자식을 서로 바꾸어 먹을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장왕은 다시 말하기를 정말 틀림없는 말이로구려. 아군의 식량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소. 라고 하였다. 장왕은 믿는 바가 있었으므로 마침내 군사를 물려 돌아갔다. 22년 문공이 죽자 송나라 문공이 죽자 아들인 공공하가 즉위하였다. 이때부터 후장을 시작하였다. 후장이 뭘까요? 후장, 장사를, 그러니까 죽으면 장사를 어떻게 후하게 지낸다 그런 말인가? 군자들은 화원이 신하 같지 않다고 비난하였다. 공공원년 화원은 초나라의 장군 자중과 사이가 좋았고 또한 진나라의 장군 난서와도 사이가 좋았다. 송나라의 화원이 진나라 장군하고도 사이가 좋았고 초나라 장군하고도 사이가 좋았답니다. 불행의 쌍해 보이네요. 따라서 진초 양국과 모두 동맹을 맺었다. 13년 공공이 죽었다. 화원은 우사가 되었고 어석은 좌사가 되었다. 사마인 당산이 태자비를 공격하여 죽이고 태자비가 아니고 태자비 화원도 죽이려고 하자 화원은 진나라로 도망갔다. 어석이 그를 가로막자 황하가에서 되돌아와 당산을 죽였다. 그리하여 공공의 작은 아들 성을 옹호하여 즉위시키니 그가 바로 평공이다. 평공 3년 초나라의 공왕은 송나라의 팽성을 공격하여 그곳을 송나라의 좌사인 어석에게
봉하였다. 팽성이라는 게 팽성은 아마 이 근처 땅일 텐데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 근처 땅일 겁니다. 4년 제후들이 힘을 합쳐 어석을 죽이려고 하자 팽성을 송나라에게 돌려주었다. 35년 천하라의 공자 위가 그의 왕을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니 그가 바로 영왕이다. 44년 평공이 죽자 그의 아들 원공좌가 즉위하였다. 원공 3년 초나라의 공자 기질이 평왕이죠. 영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즉위하니 평왕이 되었다. 8년 송나라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10년 원공은 신의를 지키지 않고 사기 수법을 써서 많은 공자를 죽였다. 대부 화씨와 상씨가 난을 일으켰다. 초평왕의 태자 건이 투항하러 와서는 화씨가 난을 일으켜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곳을 떠나 정나라로 향하였다. 태자 건이 초나라에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송나라로 갔다가 정나라로 갔다가 다시 또 오나라로 가죠. 진나라도 중간에 갔었나? 아무튼 오자사하고 엮여 있는 사람입니다. 초나라 태자 건이거든요. 15년 원공은 노나라의 소공이 개씨를 피하여 국외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노나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을 강구하다가 죽으니 아들인 경공 두만이 즉위하였다. 경공 16년 노나라 양호가 투항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노나라는 여기죠. 방금 이제 개씨하고 소공의 이야기는 노주공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투항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떠나버렸다. 25년 공자가 송나라를 지나갔다. 송나라 사마 환퇴는 공자를 증오하여 죽이려고 하였다. 공자는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위기를 벗어났다. 공자는 이제 그거죠. 우리가 아는 그 공선생님이시죠. 30년 조나라가 송나라를 배반하였고 진나라까지도 배반하였다. 이게 공손강 사건인가? 이거는 관체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조나라는 바로 여기 있는 조나라입니다. 이에 송나라가 조나라를 토벌하니 진나라가 구원해주지 않았어도 결국 조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다. 36년 제나라의 전상이 제나라 강공을 살해하였다. 이제 점점 전국시대로 가네요. 37년 초나라 해왕은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지금 진나라 요진나라입니다. 화성이 하늘의 심수구역을 침범하였는데 이 심수에 해당하는 땅이 바로 송나라였다. 경공은 그것을 걱정하였다. 화성인, 여기서 화성은 우리가 아는 그 화성입니다. 사성인 자위가 사성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천문 그 당시에 이제 별관직하던 사람이고 그 사람 이름이 자위네요. 자위랍니다. 자위가 말하기를 재화를 대상으로 하는 재화 그러니까 재앙을 재상들에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경공이 말하기를 재상의 중요함이란 과인의 팔다리에 견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자위가 다시 말하기를 백성들에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다. 경공은 말하기를 군주란 반드시 백성들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자위가 다시 말하기를 한 해의 수확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경공이 말하기를 한 해의 수확에 좋지 않아 기황이 들어, 기황이라는 건 기근이요,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게 되면 과인은 누구를 믿고 군주 노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러자 자위가 말하기를 하늘은 고명하여 인간의 미세한 일까지 모두 살필 수가 있습니다. 군주께서 하신 말씀 세 마디로 볼 때 군주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므로 화성은 틀림없이 옮겨갈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때 다시 관측해보니 과연 3도로 옮겨갔다. 64년 경공이 죽었다. 송나라의 공자인 특이 태자를 죽이고 스스로 즉위했으니 바로 그가 소공이다. 특입니다. 특. 소공은 원공의 증서손이다. 증서손, 증손자인데 서자. 소공에 붙이는 공손규이고 공손규에 붙이는 공자단진이고 공자단진은 곧 원공의 작은 아들이다. 경공이 소공에 붙인 공손규를 죽였으니 소공은 그 원한으로 태자를 죽여 스스로 즉위한 것이다. 소공이 제위 47년 만에 죽자 아들 도공구유가 즉위하였다. 도공이 제위 8년 만에 죽자 아들 휴공전이 즉위하였다. 휴공전이 제위 23년 만에 죽자 아들 벽명이 즉위하였다.
벽공이 제위 3년 만에 죽자 아들 척성이 즉위하였다. 척성 제위 41년에 그의 동생 언이 그를 습격하니 척성은 패하여 제나라로 도망갔다. 언은 스스로 즉위하여 송나라 군주가 되었다. 연나라는 언은 11년에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였다. 송나라도 이제 왕이라고 한 거죠. 동쪽으로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거는 전국시대 들어보는 게 맞겠네, 그죠? 요지 들어보죠. 멍하게 있었네. 이때도 송나라는 살아있었어요. 노나라도 살아있었고. 자, 동쪽으로는 제나라를 싸워 이겨 다섯채의 성을 탈취하였다. 남쪽으로는 초나라와 싸워 이겨 토지 300리를 탈취하였다. 서쪽으로는 위나라의 군대와 싸워 이겼다. 요 위나라는 요 위나라, 노란색 위나라요. 자, 그리하여 제와 위나라는 송나라의 적국이 되었다. 그가 쇠가죽 주머니에 피를 담아 걸고는 활을 쏴 맞추니 그것을 사천이라고 불렀다. 또한 그는 술과 여인에 빠졌다. 대신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즉시 그를 쏘아 죽이곤 하였다. 그리하여 제후들은 모두 그를 걸송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걸이라는 거는 하나라의 걸왕을 의미하는데 그거를 비유한 거죠. 송나라 왕은 다시 그의 조카인 주의 전처를 그의 조상인 은주, 그러니까 은나라의 주왕의 전체를 밟고 있으니 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모두들 제나라가 송나라를 토벌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송나라 왕 언이 제위 47년 이랬을 때 제나라 민왕이 위나라 그리고 초나라와 더불어 송나라를 정벌하여 왕인 언을 죽여 송나라를 멸망시키고는 그 토지를 세 나라가 나누어 가졌다. 부질없다. 태상후 말하였다. 공자는 이르기를, 미자는 은나라의 주왕을 떠났고 기자는 노예가 되었으며 비가는 가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은왕조에는 이와 같은 세 사람이 어진제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춘추에는 송나라의 혼란은 선공이 태자를 폐하고 동생을 내세워 군주가 되게 한 것에서 시작하여 이로부터 10대에 이르기까지 안녕을 얻지 못하였다고 비난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러나 양공 때에는 인의를 수행하여 제후들의 맹주가 되고자 하였다. 그의 내부 정고보는 그를 찬미하여 설, 탕, 고종 시대를 회상하며, 이거 전부 다 옛날의 은나라 시대입니다. 은나라. 은왕조의 흥성이치를 바탕으로 상송을 지었다. 송나라 양공이 홍수에서 비록 패하긴 하였지만 그에게 어떤 군자는 대단히 칭찬할 만하다고 여겼다. 당시 중원지방의 국가들이 예의가 없는 것을 비탄하면서 그를 포사한 것은 양공이 예의와 겸양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권38 송미자세가입니다. 제8입니다. 8번째 세가죠. 다음 세가는 이제 권39 진세가 제9인데요. 진세가가 이게 좀 길어요. 한 50쪽 되기 때문에 지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읽도록 하고, 총평하자면 그 송나라 역사에 대해 총평하자면 작은 나라이면서도,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아니죠 사실. 중원에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게 적당히 이제 좋은 땅을 받았으면서도 결국 주변에 있는 조나라 아니면 정나라, 기나라 등과 진나라 등도 같이 있잖아. 이게 위나라도 그렇고 되게 좋은 땅을 받았으면서도 결국에는 주변의 경쟁국들에게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죠.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지, 일종의. 뭐 그렇습니다. 뭐 사실 송나라는 음탕한 얘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크게 뭐 제가 더 해드릴 말씀은 없고요. 음탕한 얘기가 많았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사기 원본은 내가 샀지. 정범진이라는 분이 번역했던 까치 출판사에서 나오는 사기입니다. 요거를 내가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읽고 있지.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내가 한문을 막 줄줄 읽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지. 한문 읽고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곧장 번역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무시무시한 거야. 아니 뭐요? 뭘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천천히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천천히 얘기해요.
진짜 사기? 그니까 이게 사마천이 쓴 사기인데? 아, 발견됐냐고 어디서? 그냥 쭉 전해지고 있었지. 아니 어차피 책인데 이게 뭐 사마천이 필사로 해가지고 딱 한 번만 뭐 펴내고 나서 없앤 것도 아니고 막 활자로 찍어내고 그랬을 텐데 그걸 원본 사기라고 그럴 만한 그게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곤하고 덥고 짜증난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세가 읽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목이 작살을 할 것 같네요. 송미자세가 더 힘들어 죽겠는데 진세가는 어떻게 읽지 모르겠다. 자, 이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